회색빛 오후에 찾아온 무지개.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 낡았지만 정갈한 3층짜리 빌라의 2층. 박은혜 여사의 하루는 벽시계의 개종 소리처럼 느리고 일정하게 흘러갔다. 평생 중학교 국어교사로 살다 5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그녀의 세상은 베란다의 난초와 거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속에 머물러 있었다. 유일한 아들 성민세은 제 가정을 꾸려 바쁘게 살았고 가끔 걸려오는 전화만이 그녀가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또 혼자 밥 드시지 마시고요. 복지관이라도 좀 나가보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늘 걱정과 미안함이 묻어났다. 박은혜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해가 저물고 거실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 소리만 듣고 있노라면 가슴 한구석에 찬 바람이 스며드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은혜는 큰 결심을 했다. 늘 그녀를 챙겨주던 노인복지관 친구 김영자 여사의 성화에 못 이겨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한 것이다. 작고 네모난 기계는 낯설고 어려웠다. 화면을 누를 때마다 예상치 못한 화면이 튀어나왔고 글자를 입력하는 것은 더 큰 고역이었다. 그래도 손주가 쓰던 낡은 스마트폰을 낑낑대며 만지는 동안 잊고 있던 배움의 즐거움이 희미하게 되살아났다. 은혜야, 이거 봐라. 페이스북이라는 건데 이걸로 옛날 친구도 찾고 그런데. 김영자 여사가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박은혜는 호기심에 이끌려 복지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다. 텅 빈 화면에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올리는 것조차 어색했다. 며칠 동안 페이스북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복잡한 그림판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회색빛 오후였다. 여느 때처럼 베란다 난초에 물을 주던 박은혜의 스마트폰에서 띵 하는 소리가 났다. 처음 듣는 소리였다. 화면을 확인하니 마이클 박님께서 친구 요청을 보내셨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마이클 박, 모르는 이름이었다. 실수로 눌렀나 싶어 무시하려는데 프로필 사진 속 남자의 온화한 미소가 눈에 들어왔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품위 있고 지적인 인상이었다. 배경에는 이국적인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누구지? 호기심 반 경계심 반으로 박은혜는 수락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또다시 띵 소리와 함께 메시지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박은혜 선생님.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선생님의 프로필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사로 평생을 헌신하신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아 신뢰를 무릅쓰고 친구 요청을 드렸습니다. 혹시 폐가 되지 않았다면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깍듯하고 정중한 문장이었다. 자신을 선생님이라 부르는 것도 교사로서의 삶을 알아주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 박은혜는 잠시 망설이다 서툰 솜씨로 답장을 입력했다. 안녕하세요.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아시는지요? 답장은 금세 돌아왔다. 저는 미국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은 마이클이고요.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되어 늘 고국이 그립습니다. 특히 선생님처럼 지혜롭고 따뜻한 분들과 교류하며 한국의 정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의 페이스북에는 글이 많지 않지만 사진 속 모습에서 단아하고 현명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박은혜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낯선 이에게 이런 칭찬을 듣는 것이 얼마만인지. 그녀는 마이클 박과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58세, 아내와는 3년 전 사별했으며 외동딸은 결혼해서 멀리 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성공했지만 외로운 삶, 고국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인연에 대한 기대감을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는 신기하게도 박은혜 자신의 처지와 닮아 있었다. 그날 이후 마이클 박은 박은혜의 적막한 일상에 스며들었다. 아침이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은혜님이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라며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다. 그는 박은혜의 소소한 일상에 귀 기울여 주었고 그녀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해 주었다. 가끔 걸려오는 국제전화 속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신뢰감이 넘쳤다. 박은혜는 수화기 너머의 남자를 본 적도 없었지만 마치 오랜 친구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편안하고 친밀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베란다에 핀 난초 사진,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웃는 모습, 가끔 떠오르는 시 구절 같은 것들이었다. 마이클 박은 언제나 첫 번째로 좋아요를 누르고 따뜻한 댓글을 남겼다.
박은혜의 흑백 같던 일상은 조금씩 색깔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띵 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설렜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주말에 들른 아들 성민이 말했다. 박은혜는 그저 웃어 넘겼다. 아들에게 마이클 박의 존재를 말할 수는 없었다. 행여나 아들이 걱정할까봐 혹은 주책이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웠다. 이것은 오롯이 그녀만의 비밀이자 작은 행복이었다. 김영자 여사는 달랐다. 은혜야, 너 요즘 연애하니? 얼굴에 한박꽃이 폈네. 근데 그 미국 사는 양반 믿을 만한 사람이니 세상 흉흉하다는데 얼굴도 안 보고 뭘 믿어. 그녀는 현실적인 조언을 했지만 박은혜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마이클 박이라는 회색빛 오후에 찾아온 무지개에 흠뻑 빠져 있었다. 2달쯤 지났을까. 마이클 박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은혜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수출하려던 화장품 샘플이 세관에 묶여버렸습니다. 서류 문제라는데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계약 전체가 무산될 위기입니다. 현지 에이전트에게 급히 처리 비용을 보내야 하는데 제 미국 계좌가 주말이라 송금이 막혀버렸습니다. 혹시 300만 원만 잠시 융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월요일이 되자마자 바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은혜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박은혜는 마음이 약해졌다. 3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그가 겪고 있을 곤경을 생각하니 외면할 수 없었다. 게다가 그는 늘 은혜님 덕분에 힘을 얻는다. 빨리 한국에 가서 은혜님과 함께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알겠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박은혜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월요일이면 바로 갚는다고 했으니까.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다음 날 아침 은행을 찾아 그가 알려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했다. 송금 확인 메시지를 보내자 마이클 박은 눈물나게 고맙다며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거듭 말했다. 박은혜는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다. 하지만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되어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마이클 박은 미국 은행 시스템 문제로 송금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 박은혜는 불안했지만 그를 믿기로 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 후로 마이클 박의 긴급 상황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갑자기 투자 파트너가 자금을 빼가는 바람에 급히 메꿔야 한다며 1,000만 원, 한국 지사 설립을 위한 사무실 계약금이 부족하다며 2천만 원, 심지어는 외동딸이 교통사고를 당해 급히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요구했다. 그는 매번 눈물로 호소했고 박은혜의 모성애와 연민을 교묘하게 자극했다. 그는 박은혜가 돈을 보낼 때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당장 한국으로 가서 은혜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겠다고 맹세했다. 박은혜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유산과 평생 모은 적금까지 해약했다.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보냈기에 이제 와서 멈출 수도 없었다. 이 돈까지 보내야 그가 한국에 올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그녀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세요? 아들 성민이 카드 내역서를 보고 물었다. 박은혜는 복지관 친구가 어려워서 좀 도와줬다고 둘러댔다. 아들은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김영자 여사는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당장 그만둬. 그놈 사기꾼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박은혜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었다. 오직 마이클 박만이 그녀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유일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클 박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은혜님, 드디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한국에 정착할 집을 구해야 하는데 제가 외국인 신분이라 대출이 어렵습니다. 은혜님 명의로 집을 계약하고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5천만 원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 돈만 있으면 우리는 정말 꿈에 그리던 함께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모든 돈을 갚고 집 명의도 공동으로 바꾸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저를 믿어주세요. 5천만 원.
박은혜에게는 이제 남은 돈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마이클 박이 온다는 말에, 함께 살 집을 구한다는 말에 그녀는 다시 흔들렸다. 이것만 보내면 정말 끝이야. 그녀는 마지막 남은 비상금 통장까지 털어 5천만 원을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박은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을 찾았다. 거액을 송금하려는 그녀의 모습에 창구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다. 어머님, 실례지만 이 큰 돈을 어디로 보내시는 건가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사기가 많아서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사업 파트너에게 보내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송금이나 빨리 해주세요. 박은혜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불안한 태도를 수상히 여긴 은행원은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다. 잠시 후 제복을 입은 젊은 경찰관 2명이 은행에 도착했다. 그중 한 명이 박은혜에게 다가와 신분증을 내밀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강지훈 경위입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지훈 경위 2세의 눈빛은 젊었지만 깊고 단호했다. 박은혜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적막했다. 강 경위는 박은혜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계좌를 확인해 본 결과 최근 몇 달간 특정 계좌로 거액이 송금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마이클 박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박은혜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녀의 지난 몇 달은, 그녀의 설렘과 희망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만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을 돕기 위해 여기 있는 겁니다. 마이클 박은 저희가 추적 중인 전문 로맨스 스캠 조직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경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박은혜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마이클 박이 보냈던 사진 속 남자의 진짜 SNS 계정이 떠 있었다. 그는 미국에 사는 사업가가 아니라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독일인이었다. 사기꾼은 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었다. 다음 화면에는 박은혜가 돈을 보낸 계좌가 여러 사기 사건에 이용된 대포 통장이라는 증거 자료가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클 박과 비슷한 수법으로 전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다른 노인 피해자들의 인터뷰 영상이 흘러나왔다. 화면 속 노인들의 눈물과 절망이 박은혜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것은 곧 자신의 모습이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가 믿었던 무지개는 신기루였고 달콤했던 속삭임은 독이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이었지만 이내 참을 수 없는 통곡으로 변했다. 평생 지켜온 자존심과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며칠 동안 박은혜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세상과 단절된 채 그녀는 깊은 절망과 자기 비난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아들 성민이 달려와 그녀를 끌어안고 울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다. 김영자 여사가 매일 찾아와 죽을 끓여주었지만 입맛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리석고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보던 박은혜의 눈에 문득 교사 시절 졸업생들이 선물했던 작은 액자가 들어왔다. 액자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박은혜 선생님께라는 글귀와 함께 앳된 얼굴들이 웃고 있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늘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당당함을 가르쳤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어떤 모습인가?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희미한 불씨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분노와 오기가 절망을 밀어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고 강지훈 경위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경위님, 저 박은혜입니다. 그놈들 잡을 수 있습니까? 수화기 너머 강 경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희망을 담고 있었다. 어머님,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혹시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돕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박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전에는 없던 강인함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평생 교사로 살아온 그녀의 지혜와 강단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박은혜는 강지훈 경위와 함께 함정 수사를 계획했다. 그녀는 마이클 박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계획대로 메시지를 보냈다. 마이클 씨, 경찰이 찾아왔었어요. 당신을 의심하더군요. 하지만 전 당신을 믿어요.
당신을 만나기 위해 마지막으로 남은 전 재산 1억 원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은행 송금은 이제 위험해요. 혹시 한국에 아는 사람을 통해 직접 전달받을 수 있을까요? 마이클 박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끼를 물었다. 그는 역시 은혜님뿐이라며 감격하는 척 연기했고 며칠 후 한국에 있는 심부름꾼이 돈을 받으러 갈 것이라고 알려왔다. 접선 장소는 집 근처 공원 벤치, 시간은 오후 2시. 약속 당일 박은혜는 1억 원이 든 것처럼 위장한 돈 가방을 들고 공원 벤치에 앉았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공원 주변에는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이 시민처럼 위장한 채 잠복해 있었다. 강경위는 근처 차 안에서 무전기로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약속된 2시가 되자 젊은 청년 하나가 쭈뼛거리며 벤치로 다가왔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박은혜에게 조용히 물었다. 마이클 박 씨가 보냈습니다. 박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돈 가방을 내밀었다. 청년이 돈 가방을 받아들고 돌아서는 순간 강경위의 지시가 떨어졌다. 지금이다, 덮쳐! 사방에서 경찰관들이 뛰쳐나와 순식간에 청년을 제압했다. 청년은 놀라 소리치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박은혜는 그 광경을 떨리는 눈으로 지켜보았다.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글펐다. 저 젊은 청년도 결국엔 누군가의 아들이자 어쩌면 또 다른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인출책 검거는 성공적이었다. 그의 진술과 스마트폰 기록을 통해 필리핀에 거점을 둔 로맨스 스캠 조직의 일부 실체가 드러났다. 마이클 박으로 알려진 사기꾼의 신원 일부도 파악되어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하여 국제 수사를 시작했다. 완전 검거는 아직 요원했지만 조직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박은혜가 잃었던 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박은혜의 삶은 이전과는 달라졌다. 아들 성민은 어머니의 용기에 놀라워하며 이전보다 더 자주 찾아와 살뜰히 챙겼다. 김영자 여사는 내 친구 장하다며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박은혜 자신에게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강지훈 경위의 제안을 받아들여 노인복지관에서 로맨스 스캠 예방 교육 강사로 나서기로 했다. 처음 마이크를 잡았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청중석에 앉은 자신과 닮은 얼굴들을 보자 용기가 솟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때로는 울컥하며 털어놓았다. 사기꾼의 달콤한 속삭임, 흔들렸던 마음, 돈을 보내며 느꼈던 불안과 희망, 그리고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았을 때의 절망까지.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많은 노인들이 눈시울을 붉혔고 몇몇은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공감했다. 박은혜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어 안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치유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며 로맨스 스캠의 최신 수법을 공부했고 어떻게 하면 자신과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세월의 흔적과 슬픔의 그늘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곳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인함과 평온함,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희미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회색빛 오후에 찾아왔던 가짜 무지개는 사라졌지만 박은혜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다른 이들과 함께 진짜 무지개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벽시계의 개종홍 소리는 여전히 느리게 흘렀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적막하거나 외롭게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종소리였다.